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4일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통행경찰서 앞에서 목이 자꾸 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이 좀 약한가 봐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런 톤으로 계속 말을 하게 되면 목이 쉬기 때문에 제가 요것을 들고 당겼습니다. 요거 제일 크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제일 크게 해놨습니다.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제가 이것을 틀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난번 통영지원 공판에 통영경찰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영경찰서. 제가 이 확성기를 들고 말이죠,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는 거죠. 건물 안에서 시끄러웠다는 거죠. 어떤 무슨 데시벨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을 넘어섰을 때 위법이죠. 근데 이런 확성기로 큰 소리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뭐 건물 안에서 시끄러웠다, 이게 좀 맞지가 않죠. 만약에 이제 법을 위반하려면 정확한 그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때 소리 측정을 했는데 뭐 몇 데시벨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위법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아쉽습니다. 뭐 온갖 것들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서 조작 사진을 만들어서 붙여서 또 죄를 씌우려고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지도 않았는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조작 사진을 만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로 죄를 씌워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공간에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거 어디서 배운 건지,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수사권,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어떤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성취하고 기소하고 이런 것은 국민을 압제하고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치안을 유지하고 범죄율을 낮추고 그 사회에서 범법 행위를 한 사람들을 또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을 남용해서 범죄자는 잘 모셔두고 귀빈 대우를 하고,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은 아무리 고소장을 제출해도 받아주지 않고, 또 받아줬다 하더라도 조사해주지 않고, 그거 왜 조사해주지 않냐고 경찰서장을 만나려고 했더니, 청문실에 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교통과에 찾아가려고 했더니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까? 거기서 경찰관 폭행을 했습니까? 거기서 어떤 짓을 했습니까? 내가 수사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배우자를 그런 죄가 없는데 치상죄 같은 거, 다중인 치상죄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조작 사진을 만들어서, 조작 증거를 만들어서, 만약에 형사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한다든지, 또 그게 끝이 아니죠. 송치해서 기소해서 지금 재판이 회부됐으니까요. 저희 아내도 체포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영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그 일의 시초는 통영경찰서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범죄 신고를 했는데 그 범죄 신고를 뭐 안 받아준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 신고를 한 사람을 범인과 이렇게 수사기관이 함께해서 그 범인은 보험 사기도 쳤고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고 범인 도피도 있고 또 공갈 사기도 있는데 그것을 죄를 이렇게 조사해 갖고 규명해 주지는 못하나마 그거를 사실 덮어줘도 안 되는 거죠. 덮어주고 그것을 신고한 사람을 아예 형무소로 보내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래도 내가 뭐 직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민들 앞에. 당신들은 범죄자예요. 제복을 입고 있는 범죄자입니다. 국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경찰들의 잘못을 검찰에다 신고하면 조사해줘야 됩니다. 검찰에다가 자세히 써서 냈고 자세히 말했어요.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이랑 짜고서 저 짰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근거가 된 녹음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체포하고 저희 아내를 체포할 때 그럼 검사가 신청해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었어요. 그 체포영장은 가짜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를 체포할 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체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차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서 사람을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실제로 치상 죄인이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보복성입니다. 내가 따졌기 때문에 내가 뭐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죄를 덮고 그쪽에다가 형사합의금을 이미 1,000만 원 가까이 지불했는데 뭐 얼마를 더 내야지 저희들한테 그런 악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아예 대놓고 그런 짓을 한 건데 공갈사기법을 방조해서 공갈사기를 합법적으로 하게끔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돈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들이 외국으로 갈 때 그 비자 신청할 때에도 어려움이 있죠. 이거 범죄 기록에 남으니까 그래서 따진 겁니다. 수사기관 종사자 여러분들 가족이 만약에 그런 피해를 당하신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따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작 사진을 만들어서 명예훼손 또 뭐 이런 조그마한 확성기를 사용했다고 이거 제일 크게 한 거예요. 방 아닙니다.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뭐 한 2시간씩 이렇게 서 있다 보면 제가 뭐 굉장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 서서 나중에 제가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망국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부패경찰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그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명예훼손 범죄 구성 요건에 특정인이 적시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인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부패경찰은 전 세계에 있는데 저를 명예훼손했다 고소한 사람은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내가 거기다가
내가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조작 사진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 앞에서 자기를 그 고소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말한 공익고발이 부패경찰이라고 말했던 거, 영상도 바꿔치기 했다고 말했던 거, 허위공문서를 발행했다고 말했던 거, 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뭐 이렇게 덮었다는 거, 범행을 은닉시켰다는 거, 이런 등등의 그 제가 실명을 말하지 않고 말했던 이런 고발이 그들이 자기들에 대한 명예,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인정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부패경찰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 기분 나빠 이러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 나한테 그런 거야? 이러고 저는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부패경찰이라고 경찰서 앞에서 공익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저를 데리다가 누구예요? 그러고 조서를 써주면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조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경찰서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발을 할 때 구두로 고발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면을 제출하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경찰서장이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경찰서 안으로 정문 앞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본관 안으로. 그래서 밖에서 적당한 소리로 부패경찰 물러가라고 조선시대 만국사, 고려시대 만국사를 말하면서 그 나라에 이런 그 관리들이 부패하고 그렇게 매간매직을 하고 이렇게 뭐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외적이 쳐들어와도 그 지도자들이 왕이나 그 신하들이 강화도 같은 데로 피신 가가지고 꼭꼭 숨어 있고 거기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좋은 거 먹으면서 그 백길로 전국에서 좋은 거 다 세금으로 받아와서 그렇게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백성들이 끌려가든 굶어 죽든 맞아 죽든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 국가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외적으로부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 나라 안에 치안을 유지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내가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대구 정서경찰서에서 영장 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장은요, 이 영장은 영장 원본이 아닙니다. 이 영장 번호는요, 대구 서부 지원에 가서 보니까 전산에 없었어요. 전산에 없는 영장 원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영장을 가짜 체포영장을 발행해서 공갈 사기범 보험 사기꾼이랑 함께 피해를 당한 시민을 겁박하고 잡아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 그리고 형사처벌 시키려고 하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체포영장에 의심점이 있으면은 체포 적부심을 청구하시면 돼요. 그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영장 원본을 가지고 제시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저희가 절차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세 시대 같잖아요. 그게 맞다니까요. 이게 그거는 뭐가 맞아요? 아니 영장 자체가 정상적인 이게 틀렸다고.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아니 여기 날짜도 틀리고 다 하면서 틀렸다고. 얘기하시라고요. 그 자, 부분은 보세요. 내가 아까도 말해줬는데 여기 20년 10월 18일 날 경남 통영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해서 뭐 신고를 해서 협박 공갈로 합의금을 갈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년 10월 18일 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
그래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도 곱게 한 게 아니라 와서 제 손에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무고로 고소한 사람이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저희 차를 앞지르기 위한 아반떼 차량의 차주인데요. 그 사람이 감히 무고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운전자 바깥치기 저한테 걸렸죠. 또 이렇게 범인 도피도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걸 상대방도 잘 알고 있고 또 저에게 돈을 받아가고 보험금을 또 신청해서 받았던 보험 사기도 다 했다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저에게 이렇게 그 문자 통지를 보내서 경찰서에서 다 알아주니까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저한테 경찰 조사나 잘 받으라고 이렇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기 공갈꾼이랑 대구 성서경찰서랑 통영경찰서랑 또 그 위에 있는 검찰청이랑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찰관 범죄라면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뭐 이렇게 1년씩이나 끌면서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분명히 가짜 체포영장이고 그렇다면 사실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가짜 체포영장으로 사람을 체포해서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이 자체가 벌써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 재판 회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은 대구 서부지청 에서 저를 무고죄로 공소한 것입니다. 이 공소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고인은 저를 말하는 거죠. 22년 10월 28일경에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렇게 썼어요. 자, 한번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22년 10월 20일경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22년 10월 20일경에 제출을 했는데 언제 썼냐면 28일 날 썼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다가 써놨잖아요. 꼭 실수를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이 보이시죠? 아닙니다. 이거 실수 아닙니다. 내가 한번 면밀하게 증거 기록을 검토해 봤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그걸 공소장이라고 발부를 했다면 이 사실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허위공문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형사소송에 공소장을 이렇게 함부로 써요? 그리고 이 공소장이 발행되기 전에 가짜 체포영장으로 사람을 잡아요? 이거 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10월 28일경에 고소장을 작성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 공판 때 의견서를 통해서 의사표명했죠. 근데 10월 28일을 또 10월 18일로 바꾼다고 하는 것 같아요. 10월 18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고소장에는 10월 18일, 10월 19일 날 있었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 고소장에는. 근데 왜 18일로 하느냐? 그것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고소장에 18일 쭉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써 있거든요. 18일 날 21시 넘어서 그러니까 밤중에 제가 112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밤을 샜습니다. 19일 날 오전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어떻게
고소장을 써요. 경찰서에서 만난 사람들, 거기서 진술서를 쓰라고 준 용지, 거기다가 몇 장을 써서 경찰서 누구에게 제출했다는 것까지 그 이름까지 다 썼는데 몇 쪽. 그걸 제가 18일 날 어떻게 합니까? 19일 날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거 다 기록을 했고 19일 날 오후에 있었던 일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왜 28일을 18일 날로 바꾸려고 할까요?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고소장에 분명히 다 나오는데 내가 18일 날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은 112로 출동한 경찰관들 이름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112 상황실에서 보낸 건데 그 사람들 이름이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고 몇 시경에 뭐를 제출했고 또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19일 날 있었던 일을 고소장에 기록했는데 어떻게 18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검찰청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28일 날이라고 쓴 것도 이거 허위공문서 죄인데 이걸 또 18일로 고쳐서 사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거 나는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소장 안에 19일 날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했는데 왜 18일 날 고소장 작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소장 맨 앞에 18일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112를 10월 18일 날 112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일을 적어놓은 거죠. 거기에 언제 고소장을 18일 날 작성했단 말이 한 글자라도 있습니까? 자, 보세요. 항상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왜곡할 때 앞에를 왜곡하고 뒤에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그 종파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많은 교파들이. 그런데 이제 그 교파 가운데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이단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그 큰 줄기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 가르침을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구원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현존한 어떤 인물, 어떤 한국에도 그런 사람 수천 명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와 동등하다. 아니 그 구원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오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도 조작을 할 때 성경도 이제 조작을 할 때 창세기라든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같은 데를 많이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다른 교리를 만들죠. 이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기초적인 날짜를 뒤틀어 놓고 사실을 왜곡해 놓는 거는요. 그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공소장은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소장에 한 번 이렇게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공소장을 또 바꿔서 수정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써놓는 거 이거는 고의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수정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제 고소장에는 18일 날 있었던 일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날 있었던 일도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벌써 2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잖아요.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견서를 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루 이틀 있다가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 고소장에 18일, 19일 날 있었던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18일 날 작성을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격다짐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날짜를 바꿔놓으면 범죄